(11조) 제가 내년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게 이거예요. 알았죠? 응? 내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 1위. 응? 예. 제가 지금 딴 거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를 믿으십니까? 난 날 안 믿어. 그런데, 요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해마다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느낌이 좀 있어. 예. 중요한 건 느낌이 바뀐다는 거지. 예, 느낌이 이제 가끔 바뀌기도 하는데 요거는 아주 강렬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평세증. 네. 황구특례법 다 포기하고 한 문제만 외우자 하려면 이거 외우시는데, 예, 요거 하시고 나머지 거 하세요. 평균세액 증명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 느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어떤 기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옛날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몇 년도에? 2017년도. 그러면 18, 19, 20, 21 정도면 나와도 아무도 뭐라 못해. 아주 나오기가 딱 좋아요. 응?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는 하나만 물은 건 아니었어요. 평균세액 증명과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까지 포함해서 각각 설명하래요. 상당히 무리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다 10점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중심으로 개념만 좀 적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따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따로 나올 거니까 기납증과 분증은 따로 물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같이 물은 거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납부세액 증명서류, 즉 수입신고 필증이 아닌 좀 예외적인 납부세액 증명서류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했었죠. 우리 납부세액 증명서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다고요? 수입신고 필증, 평세증, 기납증, 분증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입신고 필증 묻는 문제 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물은 거예요. 이거 쓸 때 아마도 각각 설명하지만 의 부분에다가 이것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말을 써주는 거에 일점 분명히 배점이 있어요. 이건 납부세액 증명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세액 증명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업무 간소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예요. 수입신고 필증이 10장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수입을 10건을 해가지고 수입신고 필증이 10장이야. 그런데 다 똑같은 물품인데 규격이 다 달라. 막대기인데 어떤 건 1m짜리 들어왔어. 어떤 거는 2m짜리 들어오고.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1m짜리 들어올 때 세금을 10,000원을 냈어요. 2m짜리 들어올 땐 세금을 20,000원을 냈어. 근데 3m짜리가 들어왔는데 세금을 30,000원을 낸 거 아니라 34,000원을 냈어. 뭔가 약간 환율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한 달 동안에도 뭐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요. 3m짜리가 들어왔는데 39,800원을 냈어. 그러면 그때는 확실하게 1m가 10,000원이다. 1m 들어올 때 세금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평균적으로 10,0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체에 몇 미터 들어왔는지 한 달 동안 들어온 걸 봐요. 그래서 200m 들어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만 원 냈겠는데 라고 서류에다 써요. 그럼 그걸로 환급 받으면 돼요. 그럼 이게 정확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실제 낸 돈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그 대신 편해. 그래가지고 10장, 제가 말이 10장이지 사실 하루에도 10장씩 들어옵니다. 사람 업체들. 큰 업체들은 막 60건씩 들어오고 70건씩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치면은 몇백 건이잖아요. 응? 그걸 수입신고 필증을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가서 환급받고 너무 복잡하니까 물건 똑같은데 규격만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한 장으로 딱 끊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 단위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1항에서 1항 요 중요한 단어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일단 똑같이 한번 쳐봐봐. 예. 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친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평균세액 증명서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다 쳤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딨냐? 예. 여기 있네. 여기 다 가운데 있네. 매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빠지면은 의의에 점수 못 받아. 왜냐면 평균을 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 내는 거냐, 그거를 못 쓴다면 이 제도를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이거는 매월 하는 거야. 매월. 그리고 이 단어 때문에 이 뒤에 문장들도, 다른 조문들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네, 매월에. 세관장은 환급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거는 또 신청을 해야 되네. 그쵸? 누구나 하는 건 아니네. 신청하면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을 하는데, 이만큼요. 이게 바로 평균세액 증명서예요. 혹시라도 평균세액 증명서에 정의를 쓰고 평균세액 증명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요만큼은 정확하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매월 수입한 수입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 잘 보세요.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랬는데, 품목이 다르면 평세증을 따로 끊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이제 같은 것들에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대요. 1m당 만원. 200m니까 총 합치면 200만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단위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해요.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매월 들어오는 것들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대요. 실제로는 한 달 동안에 3일에도 들어오고 5일에도 들어오고 12일에도 들어오고 여러 날에 걸쳐 들어왔지만 실제로 1일에는 안 들어왔어. 그런데도 이거는 한 장으로 일단 끊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날짜에 귀속돼야 되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3월에 귀속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1일에 수입된 걸로 봐서 증명을 해요. 한 달치 전체를 모아가지고 1일에 다 들어온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단어는 1일이에요. 저 매월이란 단어 때문에 이게 또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끊는 거기 때문에 1일. 근데 1일에 실제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저게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말을 써줘야 돼요. 보아. 예. 보아. 예.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좀 이해가 되셨죠? 평균세액 증명서는 의 쓰기가 어려워. 의가 어려운 만큼 또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이제 의였습니다. 의를 썼어요. 오늘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평균세액 증명서 의만 외워보면 어떨까? 그쵸? 다른 것들 나중에 하지 뭐. 예. 괜찮아요, 진짜로. 예, 나중에 해도 돼요. 쭉 한번 읽기만 하고 외워보는 건 이제 평균세액 증명서의 의만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예.